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대구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시킨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지난주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뉴욕에서도 이번 주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인데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주의보가 내려진 국가로 여행한 적이 없어서 지역사회 확산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한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은 호흡기 질환으로 치명적인 상태로 입원했고 뉴욕에서 두 번째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입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근무한 이 남성은 최근 중국이나 주의보가 내려진 국가로 여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오늘부터 휴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남성의 경우 커뮤니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으로 보인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최근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버팔로에 거주 중인 두 가족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욕시는 어제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하루 1,000사례 이상 검사가 가능하도록 워드워스 연구소와 협력하고 긴급 예산 4천만 달러를 투입, 뉴욕시 내 1,200개 병상 확보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일반 독감과 증세가 비슷하며 80%의 사람은 자체 치유가 가능하고 약 20%의 사람이 증상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병자의 1.4%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기저질환을 가진 노약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32세 타민족 남성으로 현재 해켄색 대학병원의 메디컬 센터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으로 확진됐습니다. 김찬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트리에서 나왔습니다. 32세 타민족 남성으로 지난 화요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해컨색 대학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들어와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트리 마크 소콜리치 시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환자는 현재 안정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의 가족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없으며 주로 뉴욕에서 활동해 포트리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낮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e is a male healthcare worker in his 30s who resides in New York with his family and returned by himself to Fort Lee this past Monday evening, where he maintains an apartment. His apartment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this particular building. This building does not have an elevator. 한편 오늘 오후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환자가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그루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오늘 추가로 9명의 확진자가 늘어나 환자 수는 총 22명이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접촉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반화되면서 더 많은 환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1000여 명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욕주에서 한국 등 코로나19이 창궐하고 있는 국가에 전세기를 보내고 미국인 학생들을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학생들에게 귀국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뉴욕 업스테이트 공군 기지에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한국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유학 중인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학생들을 귀국 조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기를 투입해 학생들을 귀국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들 학생은 귀국 후 2주간 격리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언급한 5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이며
유학 중인 학생과 일부 교수 등은 약 300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립대 측은 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미리 짐을 싸고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신에는 도착지는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스튜어트 공군기지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다른 연락 받은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 학교 측에서 미팅할 건가 봐요. 결정 나면은 지금 FIC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뉴욕주 코로나19 확진자도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두 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과 확진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이웃 주민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다닌 예시바 대학과 딸이 다닌 브롱스의 SAR 아카데미는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8%가 넘습니다. 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을 특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로버트 캐들렉 재난대응 담당 부장관은 3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대응에 대해 국가 재난의료 시스템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의료기관들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허리케인 등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재난 지역 환자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보험 수가를 110%로 올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허리케인 어마 사태 당시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인구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27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오바마 케어 폐기를 추진하면서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연합회 한 관계자 역시 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일원 마트에서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이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쌀과 물, 휴지 같은 생필품 판매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 일원 마트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동인한 것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대부분의 마트 어디에서도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트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두 품목은 구경하기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대형 사이트의 경우 이미 품절인 경우가 다반사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 평소 가격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이 주말을 지나면서 생필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마트. 쌀과 라면 등 아직은 물량이 없진 않지만 쌀에 인기 있는 품목의 경우 벌써 찾아볼 수가 없고 마트에 따라 물품을 확보하고 있던 일부 제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트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판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지역 창고에 있는 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로부터 이번 주 중에 쌀과 라면 등이 대량으로 도착할 예정이어서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물과 휴지 같은 생필품도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 구입이 쉽지 않고 세제나 기타 청결용품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중도 대표 주자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초기 참패로 몰락하는 듯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예상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중도 대표주자로 재부상했습니다. 초반전에 파죽지세를 보였던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상원 의원의 대세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 경선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4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경선이 실시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텍사스와 엘라베마,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아칸소 등 남부 7개 주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메인 등 10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홈그라운드인 버몬트, 콜로라도, 유타 등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의원수 기준 상위 5위권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가운데서 캘리포니아를 빼고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중도 하차한 핏 부리제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클로버샤 상원 의원 등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절대 강자 없이 분열했던 중도 진영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세력을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엄청난 재력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광고 공세를 벌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오늘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패배시키는 건 가능성이 제일 큰 후보 뒤에서 뭉치는 것이라면서 어제의 투표로 그 후보는 조 바이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부당한 공적 부조 수혜자를 신고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민 사기 케이스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고자의 신원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분별한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3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불법으로 수혜받는 이민자를 신고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신고자는 연방정부 혜택을 받는 이민자나 기업을 이 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나 종교비자,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 등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받은 케이스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지만 신원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서비스국의 한 관계자는 이민제도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의 임무라며 이민 사기 정보를 정부 기관에 직접 알린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영주권을 빌미로 이민 사기를 벌이거나 학대하는 케이스도 이곳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자나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음해하는 신고가 무분별하게 접수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은 제출된 정보는 내부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투자 심리 타격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성명을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정기회의가 아닌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런 리스크의 관점에서 그리고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경제 전망에 미치는 파장과 진행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적절히 행동하겠다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연준은 오는 17일에서 18일 3월 정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이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욕주에서 3월 1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제 뉴욕주 내 모든 소매점을 찾는 고객들은 쇼핑 물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 쇼핑백을 들고 가거나 종이 봉투를 5센트를 주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비닐봉지에서 종이봉투로 교체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현재 단속은 유예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첫 번째 적발 시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적발된 경우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